대마도 불매는 경제적 타격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혐한의 섬이라는 상징성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싫다는데 가서 돈 쓰고 올 이유 있나요? 맞습니다. 대마도 불매에도 일본 본토 경제에 타격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뭐 타격 없으니까 뭐 가서 응원할까요? 가서 뭐 문전박대 당하면서 여기는 원래 이런 데지 허허거리면서 그따위 대접받으면서 돈 쓰고 올까요? 한 명이라도 타격이 있으면 해야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페페TV. 대마도가 초토화됐습니다. 얼마나 안 좋길래 초토화냐고요? 일본 불매운동 영향으로 쓰시마 항구의 한국인 방문율은 91% 하락한 것으로 일본 정부 통계서에서도 보고되었습니다. 오늘은 대마도 주민들이 한국 관광객 급감으로 일본 정부에 도와달라고 SOS 쳤다는 소식과 고용조정 보조금 받으려고 대출 상담에 대마도 주민들이 몰리고 있다는 소식, 그동안 한국인 관광객 덕분에 상승 중이었던 대마도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소식, 일본 정부가 독도를 차지하기 위해 방위백서에 항공자위대 전투기의 긴급 발진을 명시했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로또 1등을 부르는 행운의 주문까지 알짜배기 정보들로 꽉꽉 채웠습니다. 사면 초과의 위기에 몰린 대마도를 팩트 맛집 팩트 폭격기 페페TV에서 팩트로 제대로 털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구독해야 할 단 하나의 채널, Information Broadcasting 페페TV 팩트 체크. 한국인 관광객 91.9%가 급감한 대마도 주민들이 일본 정부에 도와달라고 SOS를 치고 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던 일본 대마도가 최근 한국의 일본 여행 불매운동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NHK,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에토 세이이치 일본 해양정책 담당상은 한국인 관광객이 대폭 감소해 지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마도를 방문해 주요 관광지를 시찰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일본 정부에서도 대마도 사태에 대해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히타카스 나오키 대마도 시장은 에토 담당상과의 면담에서 관광객 감소가 지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며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과 관광지 정비 등을 위한 재정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에토 담당상은 대마도의 요청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검토하겠다라며 일본이 한국인 관광객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므로 한국의 이해를 받아 문화 교류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배척하는 게 아니랍니다. 참 어이가 없어서. 아니, 가게마다 한국인 출입 금지 써붙여놓고 배척했잖아요. 배척된 몰라요? 따돌리거나 거부하여 밀어내침, 완전 미로 내쳐놓고 이게 배척이 아니면 뭐예요? 누가 두 번 속을 줄 아나? 대마도 망하든 말든 알바야 쓰레빠야. 안 가요 안 가. 이날 일본 정부 관광국이 발표한 주요 공항 항구별 한국인 관광객 방문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대마도의 이즈하라항으로 일본에 입국한 한국인은 1100명으로 1년 전과 같은 기간 비교해 무려 91.1% 감소했습니다. 대마도의 히타카스항을 방문한 한국인도 1년 전보다 76.4% 감소한 6,5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외국인 관광객의 대부분이 한국인이었던 대마도는 지역 경제의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자주 찾던 간사이 국제공항도 69,800명으로 53.8% 감소했으며 수도 도쿄의 나리타 공항과 하네다 공항은 각각 27.1%, 2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렇게 한국 관광객 급감에 비상이 걸린 일본 대마도에서는 관광업자들을 대상으로 대출 상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한국인 관광객이 급감한 대마도 사업자들을 위해 나가사키현이 대출 상담회를 열었습니다. 대마도에 한국인 관광객 급감에 따른 수입이 줄어들자 대출이라도 해서 생계를 꾸리겠다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전날 나가사키현은 대마도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융통을 지원하는 새로운 융자 제도와 보조금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호텔, 버스회사, 음식점의 경영자 등이 설명회에 참가했습니다. 나가사키현 담당자는 한 기업당 3억 3,400만 원을 한도로 기존 1.95%보다 낮은 1.3%의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새로운 융자 제도를 만들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나가사키현 노동국 담당자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직원의 휴업수당의 3분의 2를
국가가 부담하는 고용조정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와, 근데 지원은 확실히 좋네요. 금리가 1.3%밖에 안 되고 직원 휴업수당의 3분의 1을 지원해주다니 진짜 엄청난데요? 대마도는 부산에서 배로 1시간이면 접근할 수 있는 곳으로 한일 관계 악화 영향이 특히 심각하다고 NHK는 지적했습니다. 지난 8월 국제항로를 통해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은 약 7,600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80%가 감소했습니다. 일본 정부 관광국에 따르면 지난달 이즈아라항을 통해 입국한 한국인은 1,100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91.1% 감소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해양 정책을 담당하는 에토 세이이치 오키나와 북방 담당상은 대마도시를 방문해 관광시설을 시찰하고 히다가스 나오키 스시마 시장과 면담했습니다. 히다가스 시장은 에토 오키나와 북방 담당상에게 관광객 감소로 지역 경제가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며 대마도시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어떡하나요? 대출 좀 더 받으셔야겠습니다. 앞으로 대마도는 땅값도 떨어질 겁니다. 최근 일본 국토교통성이 전국 주요 지점 공시지가를 발표했습니다. 도쿄, 오사카, 나고야 3대 도시권을 뺀 지방권 상업지의 평균 가격이 28년 만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땅값이 많이 오른 이들 지역의 공통점은 바로 인기 관광지라는 겁니다. 관광이 지가를 올리는 중요한 이유가 된 것입니다. 한국인이 많이 찾는 대마도에서도 이즈아라초가 이번 조사에서 지가가 올랐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은 지난해에만 41만 명이 대마도에 가 외국인 관광객의 4분의 3을 차지했습니다. 1990년 인구가 4만 6천 명이던 이 지역은 올해 3만 명까지 인구가 줄어들면서 관광산업이 지역 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대마도의 두 개 항구는 일본 내 외국인 입국자 수 1위, 3위를 차지하는 국제항구로 자리잡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지속성입니다. 이번 땅값 통계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있기 직전인 7월 1일 기준 수치입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관련 기사에서 앞으로 우려되는 점으로 무역 분쟁으로 인한 기업 실적 다음 달 일본 소비세의 증가, 그리고 관광 문제를 뽑았습니다. 아사히는 이번 조사에서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로 관광객 감소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일본 관광 침체가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JNTO 공식 통계에서 8월 한국인 관광객은 전년비 48% 급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달 전체 외국인 관광객도 11개월 만에 감소했습니다. 일본은 내년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2년 만에 1,000만 명을 늘린 4천만 외국인 방문을 목표로 하지만 빨간불이 들어온 셈입니다. 현 상황은 정치적인 선택이 나비 효과를 낳으며 이러한 바람이 쉬어 보이지 않습니다. 대마도 주민들은 관광객들로 땅값이 올라 싱글벙글했지만 한국인이 안 가는 대마도의 공시지가 하락은 인과응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독도 상공에서 충돌 발생 시 항공자위대 전투기의 긴급 발진 가능성을 처음으로 적시했습니다. 독도 영유권 주장을 실천하기 위해 군사적 행동까지 시사한 것으로 외교부와 국방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가기에서 채택한 2019 방위백서 일본의 방위에 지난 7월 러시아 조기 경보 통제기가 독도 인근 한국 영토를 침범해 한국 공군 전투기가 경고 사격으로 대응한 사건을 언급하며 우리나라는 영공 침범을 행한 러시아 정부와 러시아기에 대해 경고 사격을 행한 한국 정부의 외교 루트를 통해 항의했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독도 인근 영공은 일본 영공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면서 영공 침범에 대비한 경계와 긴급 발진 항목에 일본이 규정하는 영공 침범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항공자위대뿐이며 자위대법 제84조에 기반을 두고 우선적으로 항공자위대가 대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위대법 84조는 외국 항공기가 국제법규나 항공법 등을 어기고 일본 영공에 침범하면 방위상은 자위대가 해당 항공기를 착륙시키거나 쫓아내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항공자위대 전투기 긴급 발진 사례를 병렬적으로 배치하면서 독도에서의 군사적 행동 가능성을 지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백서는 일본 주변 해역, 공역의 경계 감시 태세를 설명하는 지도에서 독도를 일본명인 다케시마로 표시하는 등 15년째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습니다. 와, 진짜 어이없네요. 아예 지네 거니까 건들지 말라는 식이네. 거기를 니들이 왜 지켜 우리 건데. 이에 대해 외교부는 이날 즉각 논평을 내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논평에서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한일 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에휴, 정신 못 차리네 얘들. 에휴, 언제 사람 될런지. 그럼 페페TV의 결론 듣겠습니다. Conclusion. 페페TV. 요즘 대마도 불매해봤자 본토에 타격 1도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 그럼 문전박대하는 섬 가서 좋다고 돈 쓰고 올까요? 너무 대한민국 국민들을 호갱호갱하게 보시는 거 아닙니까? 기분 좋게 여행 가서 돈을 쓰고 정당한 서비스를 받아야 할 관광지에서 그런 불쾌한 접대를 받고도 거기 가서 호갱이라도 되라는 겁니까? 대마도 불매는 경제적 타격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혐한의 섬이라는 상징성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싫다는데 가서 돈 쓰고 올 이유 있나요? 맞습니다. 대마도 불매에도 일본 본토 경제에 타격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뭐 타격 없으니까 뭐 가서 응원할까요? 가서 뭐 문전박대 당하면서 여기는 원래 이런 데지 거리면서 그따위 대접받으면서 돈 쓰고 올까요? 한 명이라도 타격이 있으면 해야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그 사람들이 다 아베 지지하고 혐한하고 그러니까 한일 관계가 이 꼴이 난 겁니다. 에휴. 독일 베를린의 미테구에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져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일본은 소녀상을 철거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 나섰습니다. 한국의 외교부 장관에 해당하는 외무상이 직접 압박을 가하기도 했고 독일 정치권에 대놓고 로비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실상 일본의 패배로 끝이 났습니다. 소녀상 철거에 실패한 것이죠. 미테구는 일본의 집요한 요구와 로비에 지난 10월 7일 소녀상 철거를 명령했습니다. 정치적 공세에 잠시 넘어간 것이죠. 하지만 현지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가 행정법원에 철거 명령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고 결국 보류되었습니다. 이후 미테구 의회는 지난 1일 전체 회의를 열고 평화의 소녀상을 영구적으로 보존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은 완전히 뒤집어졌죠. 스가 정부는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입장 및 그간의 대응과 양립하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집권 자민당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일본 구구 성향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외교부회 등 회의에서 우파 의원들의 강경한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그들은 소녀상 설치 기한이 연장된 것과 관련해 외무성의 대응이 허술했다는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한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역사 전쟁이다. 깨끗한 싸움만 해서는 안 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대응해야 한다. 역시 일본다운 발언이네요. 일본은 지금까지 늘 야비한 싸움을 해왔죠. 나카소네 전 외무상은 소녀상 철거를 두고 두더지 잡기 게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더지가 튀어나오기 전에 미리 막지 못했다고 했죠. 네, 평화의 소녀상을 두더지라고 한 것입니다. 자민당 의원들은 한국에 대한 불만을 대놓고 토로하진 못했습니다.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일본은 더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 자민당 의원은 대놓고 한국 정부에 항의는 못하고 주일 한국 대사 내정자를 겨냥했습니다. 위안부나 역사의식에서 문제 발언을 반복한 인물에 일본 정부가 동의를 해줘도 되느냐? 강창일 주일 한국 대사 내정자는 2011년 러일간 영토 분쟁 지역인 북방 영토를 찾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천황을 일왕이라고 불렀죠. 소신 있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일본의 왕이면 일왕이 맞지 무슨 천왕일까요? 이런 걸로 시비를 건다는 건 일본이 무슨 천조국이라도 된다는 의미일까요? 일본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가토 관방장관은 다음날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자민당 회의에서 나온 내용들을 발표했습니다. 어제 자민당 회의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았다. 지적을 수용하면서 소녀상의 신속한 철거를 위해 나서고 싶다. 정부에서는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 정부의 생각이나 그간의 대응을 국제사회에 설명하고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해 대응하고 싶다. 정부 차원에서 나설 거라는 걸 공식적으로 공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스스로 한 가지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변하는 건 없다는 사실이죠. 결국 외무성은 소녀상 설치 허가가 1년간 유효하며 추가로 연장되지 않도록 동향을 주시하고 기한 만료와 더불어 설거할 수 있도록 현지 대사관을 중심으로 노력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네, 일본 정부가 일단 내년 9월까지는 철거 압박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패배를 선언한 것이죠. 물론 9월 이후 철거가 되도록 계속 모략을 쓰겠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그때가 되면 철거는 훨씬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독일 현지 언론이 완전히 한국 편으로 기우는 데다 의회에서 영구 보전안을 완성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국이 완벽히 승리를 하고 평화의 소녀상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일본 조선업계가 한국 때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국을 부러워하면서 자국 정부의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일본도 한국, 중국처럼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그동안 일본은 한국과 중국의 조선업 지원에 대해 시장 왜곡이라며 거세게 비판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본 조선업계가 솔직한 심정을 드러낸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앞서 지난 2018년 일본 조선업계의 불만을 반영해 한국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을 지원한 것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습니다. 그래놓고는 이제서 자신들도 지원해달라고 읍소하는 것입니다. 지난 17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조선공업협회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가 마련했다는 10억엔, 우리 돈 약 105억 원짜리 조선업 지원책을 언급하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솔직히 한국, 중국 수준으로 지원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액수를 놓고 일본 조선업계는 상당히 소란스럽습니다. 한국, 중국과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적기도 하거니와 이 정도의 액수를 가지고는 정책의 실효성조차 내다보기 어렵다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이 돈을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느냐? 생색은 그만 내라입니다. 현재 일본 조선업계는 극심한 수주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0년 이래 최악이라는 곡소리가 들릴 정도입니다. 일본 조선업계의 수주 잔량은 현재 1년 3개월어치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개 2년 이하면 위험신호로 받아들입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한국의 조선 3사가 연말 수주 물량을 대폭 늘리며 중국을 제치고 누적 수주율 세계 1위 탈환에 나선 것과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사실 일본 조선업계는 최근 수년간 급격히 경쟁력을 상실했습니다. 컨테이너선 등 상선 시장은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에 밀리고 드릴식 등 고부가 선박은 이미 한국 조선사들이 선점해 그야말로 샌드위치 신세가 되었습니다. 나날이 엄격해지는 국제 친환경 규격을 쫓아가자니 역시 투자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일본의 산업 전문가들은 이런 조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은 조선업과 과감히 결별해야 한다. 이미 사업 포기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쟁사와 손을 잡아서라도 이 상황을 벗어나겠다는 기업도 있습니다. 물론 이마저도 쉽지는 않습니다. 폐업과 합병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국제조선업계에서 일본의 존재감은 사라지게 되겠네요. 세계무역기구 제소도 별 의미 없는 듯합니다. 한편 일본의 화장품 기업 DHC의 요시다 회장이 한국인을 차별하는 글을 홈페이지에 올려 큰 논란이 되었죠. 이에 대해 일본 언론들마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일본 아사히 신문은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제1한국조선인에 대해 차별적 단어를 사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사례도 끄집어냈습니다. DHC는 지난 2016년에도 일본 국적을 취득한 제1한국인을 사이비 일본인은 필요 없다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 불매운동이 확산했다. 마이니치 신문은 증오와 관련한 법률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DHC는 한국계 사람들을 비하하는 용어를 사용해 경멸하고 있다. 증오해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이어서 증오해소법에 따르면 국민은 부당하거나 차별적 언동이 없는 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DHC의 사회적 책임이 막중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